인생과 사업의 지혜와 변화를 주는 부자 수업 책 요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카네기 세일즈 리더십 시간입니다. 그럼 요약 리뷰 시작합니다. 조직을 동기부여하는 법을 알아보자. 맹자가 양나라의 해왕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이라는 유명한 고사이다. 해왕은 춘추시대의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진나라에서 갈라져 나온 양나라의 왕이다. 당시 맹자와 같은 제자백가들은 국가를 방문할 때 혼자서 움직이지 않았다. 많은 제자가 함께 뒤를 따랐다. 사마천의 사기에도 많은 수레가 맹자의 뒤를 따랐다고 묘사된 것을 보면 적어도 일단의 행렬이 맹자의 뒤를 따라 해왕의 궁을 방문하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해왕은 후한 예물을 갖추고 공식적으로 맹자를 초빙하였고 맹자가 이에 응하여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유명한 현자가 자국의 왕을 무리를 이끌고 방문하게 되면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들을 것이고 무리를 지어 저작거리로 구경하러 나왔을 것이다. 오늘날 대통령이 교황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대담을 나누는 장면을 상상하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언론도 주목하고 국민도 삼삼오오 모여 교황이 대통령을 만나서 나눈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나눌 것이다. 그런 만남 이후 나오는 왕의 말은 매우 중요하다. 그저 우연히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나누는 담소가 아닌 것이다. 맹자를 만난 양의 왕의 첫마디는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였다. 이 질문에 대한 맹자의 대답이 아주 유명한다. 왕은 하필 이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할 것은 오로지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은 이를 물었고 맹자는 인이라 답한다. 이는 이 결과, 진리이다. 이는 가치와 내면적 자질에 해당한다. 그 중대한 미팅에서 맹자가 해왕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그토록 인을 강조한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맹자 역시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 일관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할 만큼 단순한 이상주의자나 도덕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현실적인 정치경제학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보다 인을 우선한 것이다. 오늘날의 동기부여 이론을 논할 때도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가르침이다. 영업에 적용해서 해석해보자면 인은 매출이나 성과에, 인은 성품과 가치에 해당한다. 인은 물질적 보상, 인은 비물질적 보상이다. 많은 리더가 이익을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보상한다.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성품과 내면적 자질을 발견해서 언급하는 리더는 많지 않다. 한 사람의 본질적인 강점은 성품에 관한 것이며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은 진정한 인정의 힘을 경험하게 한다. 이것은 동기부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며 영업 관리자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관점이다.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성과 측정과 물질적 보상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아니 그보다 앞서 내면적 자질과 존재 가치, 물질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에 집중해보라. 진정한 동기부여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과 동기부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보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문장은 베스트셀러 책의 제목인데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제목만큼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한국어로 출간될 때 붙여진 제목인데 나름 마케팅적으로 훌륭한 문장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데는 귀에 쏙 들어오는 이 제목이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정말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구나. 고래를 춤추게 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 많은가 보구나라고 말이다. 사실 고래가 춤을 추는 것은 고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다만 어떤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래는 사람이 원하는 몸짓을 보여주도록 훈련받고 그것을 해내는 것이다. 책 내용과 상관없이 이 책의 제목만 놓고 따져본다면 우리에게 약간의 오해를 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기 위해 칭찬을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춤을 출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동기부여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또한 단지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춤을 추는 것도 아니다.
한 개인이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는 크게 5가지의 결핍 때문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 왜 하는지 모르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등이 그 결핍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교육의 부족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훈련의 부족이다.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감의 부족이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동의가 없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는 동기부여의 결핍이다. 이 5가지 결핍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교육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훈련과 코칭을 통해 방법을 익히고 자신감을 얻으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비전을 제대로 인식하면 역시 동기부여의 요소가 된다. 동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구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영업 담당자들은 저마다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기에 관리자는 이것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동기부여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 마음을 해결해 주어야 비로소 동기부여가 가능한데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은 결국 그 일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 혹은 그 일을 할 자신이 없다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동기부여는 기본적으로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그 수준이 결정된다. 먼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가치가 크다고 느낄수록 동기부여가 커진다. 그 일의 즐거움, 만족도, 또는 그로 인한 보상 등이 이 가치를 결정한다. 여기서 가치는 최소한 치러야 할 대가보다 크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콜드콜 업무는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일 중 하나인데 이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시간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 등 치러야 할 대가에 비해 콜드콜로 인한 성과나 만족도가 대부분의 경우 낮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요소인 가능성의 경우 이것은 어떤 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인데 이 가능성이 너무 낮다면 아무리 그 일의 가치가 커도 동기부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출 200% 성장은 매우 가치가 큰 일이다. 또한 보상도 크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뤄질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기에는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동기부여는 감소한다.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면 역시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는다. 신입 직원들이 단순 업무만 하다가 이 직장은 나와 맞지 않아 하면서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가치가 낮은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동기가 저하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치는 그 일로 인한 심리적, 물질적 보상이고 가능성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이다. 영업 관리자는 이러한 요소를 잘 파악해야 한다. 어떤 결과에 대한 칭찬은 자신감을 자극하는 일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말 잘한다는 단순한 칭찬은 자신감은 줄 수 있지만 그 일의 가치를 일깨우기에는 부족하다. 또는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 꼭 달성해야 해요. 보상도 크게 걸려 있어요 하고 관리자가 강조하는데도 담당자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담당자의 마음속에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딴 나라의 이야기예요. 하는 식으로 자신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주지해야 할 사실은 가치와 가능성이 더하기의 관계가 아니라 곱하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두 요소 중 하나가 100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0이면 동기부여 역시 0이 된다. 성과 목표에 따른 보상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로인 사람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영업관리자는 담당자를 잘 관찰해야 한다. 큰 목표에 대한 자신감이 제로인 경우에는 그 목표를 과정별로 잘게 나누어서 적어도 한 단계는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다.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라. 동기부여를 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동기부여의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동기부여와 기만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요구하고 그
그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동기부여의 기본 공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동기부여와 기만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만은 나 자신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그 일의 목적 자체가 상대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 상대를 대상화하고 고구화한다면 그것은 기만이 되기 쉽다. 상대 역시 결국은 나의 기만적인 의도를 알게 될 것이다. 평상시에는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상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아무개 씨, 요즘 정말 수고가 많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고 느닷없이 칭찬을 한다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지 하는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그런 순간의 칭찬은 공허하다. 이것이 바로 기만이다. 영업 담당자는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장해가는 인격적인 존재이다. 조직의 목표는 그 영업 담당자의 성장의 결과로서 함께 달성되는 것이다. 이 말은 순진한 이상론이 아니다. 관리자가 영업 담당자 각자의 목표와 개인적 삶에 진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기만이 아닌 동기부여를 위한 윈윈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물질적 보상과 비물질적 보상이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다. 물질적 보상은 급여나 복리후생, 인센티브, 승진 등 구체적이고 금전적인 보상을 말한다. 비물질적 보상은 인정과 칭찬, 목표의식, 가치의 공유 등 정신적인 요소이다. 혹시 물질적 보상의 크기가 동기부여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가? 좋은 선수를 팀에 데려오기 위해서 프로 구단들은 높은 이적료를 제시한다. 즉, 물질적 보상이 맞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해당 팀에서 뛰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선수가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자. 숨이 차게 달리고 패스를 주고받고 골을 넣는 그 순간순간에 과연 그 선수가 다음 해의 연봉 계약과 이적료를 계산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일까? 아니다. 관중이 불어넣어주는 경기장의 열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감독의 코칭, 팀 동료들의 넘치는 파이팅이 그 선수가 한 발이라도 더 뛰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연봉을 받지 않고 일하는 프로 선수는 없다. 하지만 그 선수가 일단 경기장에 들어온 이상 열심히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은 더 이상 연봉과 이적료 때문이 아니다. 물질적 보상은 어떠한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한다. 이 회사에서 일을 할지 말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에는 물질적 보상이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그 일이 시작된 이후에 이것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물질적 보상의 영역이 아니다. 영업 관리자와의 관계, 팀 동료와의 유대감, 고객의 피드백, 영업의 매 순간에서 오는 짜릿한 성취감, 그리고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열정의 크기가 커진다. 우리가 말하는 동기부여는 바로 이 부분이다. 단순히 이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열정을 불어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 동기부여이다.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물질적 보상과 비물질적 보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영업 조직의 보상은 이러한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일상적 보상을 두루 활용해야 하고 여기에는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 시스템이다. 다음 내용들을 보면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영업 조직의 동기부여 수준을 더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네기 세일즈 리더십으로 2부를 최종 회로 마감합니다.